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집의 중심 모델 체로키인데요. 온로드를 비롯해서 오프로드에서도 막강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자인이 다소 투박하긴 했지만 집만의 매력을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니아층을 많이 갖고 있는 모델로 유명하기도 하죠. 과연 그런 체로키가 현 세대에서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미국 차들의 디자인을 보면 뭔가 깨달은 바가 조금 많았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 역시도 과거와 달리 세련된 느낌을 주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전면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이 강합니다. 집 특유의 그릴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완성도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5년 뒤, 10년 뒤에 봐도 전혀 촌스럽다고 느끼지 않을 만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램프의 디자인도 상당히 좀 변했죠. 과거에는 이렇게 좀 펑퍼짐한 이런 느낌을 줬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날카로운 매력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좋고 마무리 부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미국 차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아쉬움이 됐던 것이 마무리인데 그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이 좋네요. 측면부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SUV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의 구경이라든지 타이어 부분에서도 큰 아쉬움을 주지 않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의외로 고성능 타이어를 달아놨네요. 좀 재밌는 부분이고요. 후면부 디자인도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램프의 디자인, 디테일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흔적들이 살아나고 있고 테일게이트의 형상 역시 좋기 때문에 적어도 디자인 때문에 집을 구매하지 않았던 소비자를 잡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어쨌든 현 시대 모델로서 정말 만족도 높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집 체로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내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많이 발전한 흔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뭔가 이 휑한 그 집만의 매력이 잘 보였는데 현재는 타사 모델과 비교해도 아쉽지 않은 그런 디자인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조금 크게 느껴지지만 오프로드까지를 감안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 버튼들을 조금 크게 셋업을 해서 조작성을 높인 것도 눈에 띄고요. 타코미터나 스피드미터의 형상 이런 것들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에 대형 LCD 패널을 마련해 둠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보여준다는 점도 자랑이죠. 대시보드를 만져봤을 때 소재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요. 콘솔을 마련한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터치로 운영되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달려 있는데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사이즈를 갖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작동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고 한글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단 폰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요. 좋은 폰트를 구매하셔서 다시 탑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반면 하단에는 이제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통일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또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인데요. 도대체 이 내비게이션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아마도 10년, 어쩌면 20년 전 제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또한 한번 음성을 들어보실까요? 하이라이트된 경로가 주행 경로입니다. 하이라이트된 경로가 주행 경로입니다. 한 20년 전에 텍스트 투 스피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과거를 회상시켜주는 아주 특이한 기능을 탑재를 시켜놨네요.
반면 하단 부분에 있는 다이얼을 비롯해서 버튼들에서는 아쉬움이 없고요. 변속 레버가 조금 투박한 편입니다. 셀렉터 레인이 장착된 것은 좋고요. 덕분에 누구나 쉽게 오프로드 주행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시트는 조금 아쉬운데요. 일단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물론 뭐 제가 상당히 뭐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트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여성 운전자분들께서는 조금 불만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한 시트의 등받이 부분이 조금 이제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서도 뭔가 이 볼륨을 살려놨는데 조금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컴포트한 이런 느낌을 살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개방감을 위해서 큰 사이즈의 썬루프를 탑재했다는 점은 최근 미국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이 차만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이 잡소리가 조금 많다는 점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뒷좌석 공간은 두 사람이 타기에는 무난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헤드룸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요. 따라서 정자세로 앉았을 때는 머리가 이제 좀 닿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짝 비껴앉는 그런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차체 사이즈 등을 감안했을 때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템퍼러리 타이어가 장착되지 않음으로써 하단 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 체로키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은 이제 2.0 디젤 엔진, 2.4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테스트카는 2.0 디젤입니다. 17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고 35.7kgm의 최대 토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수치상에서 뭐 아주 크게 처진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가속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예상과 달리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가속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11초대 중반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제조사 발표 수치를 저희가 참고했을 때는 10초 초반 내지는 이제 중반 정도인데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그런 기록은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 7, 80 정도까지 부드럽게 가속시키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반면 그 이상의 이제 속도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급가속을 했을 때 그때 조금 아쉬움이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9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집에서 이런 점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죠.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조작을 해 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9단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고속에 많이 올라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운행을 했을 때 어떤 느껴지는 만족감이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또한 최신 그 자동 변속기들 같은 경우는 반응 부분에서도 만족감을 주는데 네, 반응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어비를 뭐 한 7단, 8단 정도로 줄여주고 반응성을 조금 더 개선시킴으로써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이 어떨까? 네,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반면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네, 집에 이런답게 로우 기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동급 모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능인데요. 덕분에 험로에 올라섰을 때 네, 어떤 뭐 등판 능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능력 발휘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런 점들은 뭐 적어도 체로키가 여전히 집의 중심 모델로서 오프로드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래도 오프로드 능력에 있어서는 랭글러 쪽이 탁월하긴 하지만요. 네, 또한 집을 설명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사륜구동 시스템인데요. 셀렉터링을 통해서 다양한 모드로 주행 환경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은 오토. 현재 저는 이제 오토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 또한 스포트, 샌드와 머드. 네, 이런 환경으로 바꿔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운전자의 능력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던 그런 환경들인데 지금은 주행 모드, 이 다이얼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네, 그런 주행에서 최적화된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사륜구동을 기초로 하지만 리어 엑셀 디스커넥트 시스템이 채용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네, 전륜 쪽으로만 동력을 보내주는 기능도 탑재가 됩니다. 연비 부분에서 이점을 살려주게 되겠죠. 어쨌든 단순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넘어서서 이제 첨단 사륜 모델로서 그 진화의 또한 그런 가치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네, 바로 현재 집 체로키에 채용된 사륜 시스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느껴지는 분위기, 일단 뭐 핸들링 자체가 그렇게 뭐 날카롭게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거나 했을 때 느껴지는 차체의 움직임도 상당히 부드러움에 많이 초점을 맞춘 느낌이 있는데요. 또한 조타량도 다른 모델 대비 좀 큰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팅은 오프로드를 감안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분들께서 충분히 타협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집의 모델들은 네, 최소한의 오프로드 능력을 감안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코너링 스피드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주행 안전장치의 개입이 조금 빠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구성을 보자라면 네, 바로 타이어입니다. 브리지스톤의 듀얼러 HP 스포츠라는 모델이 장착되어 있는데 통상 고성능 SUV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이어인데요. 네, 이와 같은 타이어를 왜 체로키에 달아놨는지 그 부분은 도무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체로키 같은 경우가 로기어 등을 비롯해서 오프로드를 바탕으로 한 셋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에 네, 온로드 베이스, 거기에 고출력 SUV를 위한 타이어를 달아놨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상당히 미스매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예전처럼 네, 사계절 타이어를 장착해 주는 것이 네, 차량의 컨셉과 더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행 안전장치 개입이 빠르기 때문에 고성능 타이어를 끼워놔도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탄력적으로 노면에 대응하는 네, 이런 능력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기본적인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큰 불편이 없고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어느 정도 아우를 때 이때도 큰 부족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량 컨셉에 맞는 서스펜션 세팅을 잘 해놨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제동 성능인데요. 네, 현재처럼 강하게 페달을 압박했을 때 초기에는 살짝 여유로운 느낌을 보여주지만 정말 빠르게 차체를 정지를 시킵니다. 100km로 달리고 있다가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번 볼까요?
물론 체로키가 고성능 세단이라면 이와 같은 숫자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로키는 SUV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정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집 체로키. 적어도 예전 체로키는 그냥 단순한 매니아들을 위한 그런 SUV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타시기에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이 좋네요. 승차감을 비롯해서 각 기능을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런 점들은 집이 조금 더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특유의 소음과 진동이라는 것은 나오기 때문에 만약 MVH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는 2.4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이 요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너도 나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단순히 디젤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황에 맞는 또한 주행 패턴에 맞춰서 엔진 선택을 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타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5,640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집에서는 초기 구매하는 500분을 위해서 새로운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디시폭을 어느 정도 줬다는 것인데요.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프로모션 이것저것 붙이다 보면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려놓고 마치 싸게 주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눈속임은 하지 않는 쪽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찌됐건 체로키 적어도 현 세대를 살아가기 위한 집에 그런 고뇌가 상당히 잘 나타나는 모델인 만큼 선전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반면 이 타임머신을 타고 온 내비게이션 참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만난 집 체로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장르의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도로 환경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 또한 누구나 손쉽게 그런 험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점이 상당한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과거 미국 차들이 갖고 있던 그런 아쉬움들을 날려버릴 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이 바로 집 체로키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 저질스러운 내비게이션 정도만 바꿔줄 수 있다면 정말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집 체로키에 대해서 관심을 키우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오늘은 무난한 연비 또한 무난한 구성, 첨단 4륜 구동 시스템까지 갖춘 집의 중심 모델 체로키를 만나봤습니다.